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했다가 철수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전쟁이 터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6.25 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적수는 중국입니다. 원래 예전에 두 나라는 경제적인 윈윈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숙명적인 대결을 할 수밖에 없게 된 두 국가 때문에 지금의 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힘을 오로지 중국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불안해진 것은 미국의 동맹국들. 안보가 불안해진 유럽연합은 서둘러 방위비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이유 역시 안보 불안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중 대결의 이 여파는 한국에게도 닥쳐왔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솔직히 한국인들은 트라우마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전쟁이 터진다라는 트라우마. 한국에서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은 늘 들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군은 그저 미군이 들어올 때까지만 시간을 끄는 역할이 주 임무라는 바로 그 얘기. 한국 사람들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공포감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한국 정부 수립 이후 한국에는 주한미군 약 4만 5천 명 이상이 주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949년 6월 30일 미군은 고문관 500명만 남겨두고 모두 철수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돈 때문. 2차 대전 승전 이후 미국은 마셜 플랜을 통해 유럽에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었기에 전략적으로 제일 1순위 지역이 아닌 한반도에 막대한 돈을 투입해 군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 당시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사태를 방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달리다시피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했습니다. 당시 이승만을 비롯한 국군의 지휘부는 겉으로는 큰 소리를 쳤지만 실은 국군의 전력이 북한군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미국 정부가 이를 정책으로 밀어붙이자 한국은 떠나는 주한미군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한국을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1950년 6월 25일 진짜로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트라우마는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이 넘게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그런데 2025년이 되면서 상황이 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 때문. 어찌 보면 이것은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비명일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중국을 상대하기도 벅차다라는 바로 그 비명. 트럼프의 이런 속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여러 차례 나왔던 발언. 이들 나라들은 미국을 뜯어먹으며 번영을 누려왔다. 여기서 말하는 이들 나라들은 2차 대전 당시 주축국이었던 독일과 일본, 그리고 2차 대전의 결과로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과 대만을 의미합니다. 이제 미국은 강력한 적수인 중국과 대결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동맹국들은 각자 알아서 안보를 지키거나 예전처럼 미국의 군사력에 무임승차하지 말고 각자 책임을 나누자는 의미. 트럼프의 미국을 뜯어먹고 성장했다는 발언. 사실 이 발언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은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게 안보를 맡겨놨기에 경제 발전에 올인할 수 있었기 때문. 그런데 최근 중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의 글로벌 지도력은 끝났다. 언젠가 트럼프는 대만을 포기하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도 절반 이상 철수시킬 것이다.
과연 중국 전문가들의 이런 예측이 그냥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고 파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2025년 6월 새로 들어선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대로 안보 비용을 늘려 부담하겠다고 순순히 나온다면 당분간 현재의 주한미군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하지만 문제는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뻣뻣한 태도를 보이며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만약 이럴 경우 트럼프의 미국은 예전에 미국 정부와는 다르게 쉽게 타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랫동안 타결이 되지 않고 난항을 겪게 된다면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 들어선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그리고 미국 없이 스스로 자주 국방을 하겠다며 국뽕을 강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미국도 주한미군에 대한 존재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과거 미국에게 강력한 적수가 없었던 시절에는 한국 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더라도 미국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중국이라는 적수가 등장한 지금의 미국에겐 이제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의 중국이란 존재는 미국 역사상 등장했던 그 어떤 적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강력한 적수이기 때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미 국방부를 비롯한 미군 지부 내에서의 반대 때문.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유지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가 아니라 오로지 북한 견제를 위해서만 있어야 한다고 반발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한국에 유지할 마지막 이유마저 사라지는 셈이기 때문. 실제로 최근 미국 내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의 진보 정권이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동맹을 희생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먼저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했다가 철수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전쟁이 터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6.25 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 미국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 정부, 그리고 중국 때문에 갈 길이 바쁜 미 트럼프 대통령.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아마도 그의 성향상 돌발적인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카드가 실제로 미국에서 나오기만 해도 손해보는 것은 한국이며 한국 입장에선 그야말로 악몽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